아마 여기서 제일 비쌀 거예요. 687이라는 친구고요. 조금 이게 세월의 흔적이 조금 있어요. 제가 중고 제품을 산 건데 아직 뭐 소음 짱짱하고 괜찮습니다. 곡만 좋으면 된다가 되면 안 돼요. 이게 회사에서 봤을 때 어떤 아티스트가 하면 되게 잘 어울리겠다. 아니면 애니메이션도 똑같아요. 아 이거 우리 캐릭터가 하면 장난 아니겠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장의 시선으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엔 저희는 회사한테 곡을 파는 거잖아요. 그쵸? 저랑 같이 하셨던 스승님이 계셨는데 저한테 계속 해주셨던 말이 현재야 곡 못 팔려도 실망하지 마. 그리고 곡 기대하지 마. 팔리는 거. 그게 너에게 실패가 되고 상처가 될 거야. 이 말을 계속 진짜 만날 때마다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유발이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을 되게 좋아해요. 그게 역사학자가 인류사를 총망라하면서 좀 철학스러운 것 같나요? 결국에 음악은 미디어라는 콘텐츠에서 봤을 때 음악은 제일 아래에서 고려하는 순서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안녕하세요. 일상은 예술이 된다. 자바티입니다. 오늘은 6번째 신청자인 작곡가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저번에 포토그래퍼 영상은 잘 보셨나요? 이번에는 또 작곡가분의 작업실을 또 한 번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청역까지 왔는데요. 그러면 지금 바로 작곡가분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작곡하고 프로덕션 편곡하고 있는 28살 유현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또 이 작업실을 먼저 오면은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아, 어떤 건가요? 데스크를 먼저 소개를 하는 거예요. 데스크를 먼저. 네. 일단 이 친구가 아마 여기서 제일 비쌀 거예요. 687이라는 친구고요. 조금 이게 세월의 흔적이 조금 있어요. 제가 중고 제품을 산 건데 아직 뭐 소음 짱짱하고 괜찮습니다. 워낙 유명한 네, 제품이라서 맞아요. 이게 지금 얼마 정도 하죠, 얘는? 이게 한 정확히 찾아보진 않았는데 신품 출고가가 5, 600 하지 않을까요? 저도 중고로 아는 지인분이 이거 네. 자기 687 이제 안 쓴다고 뭐 쓸래 해가지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업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업어온 건데 기타 녹음도 하고 되게 잘 쓰고 있어요. 기타를 되게 잘 받아주는 친구여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있는 이 친구는 지금 여기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네. 롤랜드 LD300인데 이게 제가 음악 처음 시작할 때 산 피아노인데 이때 당시에 괜찮게 나왔던 애가 S90이 같은 가격대 라인업에 있는 애인데 S90 눌러보신 분은 알겠지만 내가 눌렀을 때 약간 플라스틱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래도 목건이어가지고 좀 묵직해가지고 샀는데 아직까지도 잘 쓰고 있고 이런 데 보면은 네. 제가 작곡가도 하면서 건반 세션 나갈 일 있으면은 연주도? 네 이걸 들고 나갔는데 이걸 차에 넣을 때마다 이게 계속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네, 이거는 약간 어쩔 수 없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미니노바라는 이제 아날로그 시니사이저인데 이 친구도 세차할 때 가지고 다니려고 산 건데 요즘은 안 쓰죠. 연결해서 쓸 일이 있으면 쓰는데 노이즈가 좀 있어가지고 뭐. 근데 되게 소리 괜찮아요. 아직 잘 되고 보커더도 많이 쓰고 저는 이걸로. 요새 또 아날로그를 또 많이 쓰니까. 네, 전 너무 좋아하죠 아날로그 사운드. 요거는 지금 그러면은 얘는 RME의 UCX2라는 앤데 그냥 윈도우 환경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친구도 아마 신품이 230, 220 언저리였던 것 같은데 그 낙원상가 RM이 네. 철수해가지고 철수했어요? 네 이게 사장님이 좀 포장 안 뜯었어요. 이거 팔게요 해가지고 200만 원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겠다고 해가지고 낙원에서 업어왔어. 스피커는 네. 리프로듀서의 에픽5라는 모델인데 그냥 전반적으로 5인치 스피커에서는 좀 괜찮게 나오는 앤 것 같은데 아무래도 5인치다 보니까 저는 아래 서브우퍼랑 물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5인치가 저음 트랜지언트가 아쉬운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저 제품 이름은 뭐예요? 얘는 프리소너스 8인치 서브우퍼인데 32만 원일 거예요. 집에서는 절대 못 쓰겠다. 네, 절대 못 씁니다. 거리가 있으셔야 쓸 수 있는 제품이고 그리고 이제 작곡가에게 가장 중요한 얘는 뭐예요? 생긴 건 허먼 밀러인데 허먼 밀러 말고 그 뭐지? 네, 다른 건데 쿠팡에서 샀어요. 20만 원 주고 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저 안 그래도 이슈가 한 번 있었어가지고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모니터를 3개나 쓰시네요. 이 친구는 터치가 되는 애고 보통 믹서 띄워놓고 쓰고요. 이렇게 믹서 이렇게 하시나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하려고 산 건데 마우스가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직접 생활은 안 하시는 거죠?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여기서 잠을 자요? 진짜 바쁘면 자요. 이거를 이렇게 펼치면 얘가 침대처럼 변하는 애거든요. 얘가 침대처럼 변하는 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깔판도 깔아놓은 게 밑에 곰팡이 쓰지 말라고. 이불은 요 안에 숨겨져 놨습니다. 여기서 사실 제가 제일 자랑하고 싶은 거는 요 친구거든요. 이거는 1, 2 커피 머신인데 소주가 나올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프리랜서분들 커피 많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그쵸, 해요. 그쵸, 그쵸. 리프레시가 필요할 때 요거 그래도 생각보다 짧게 나오진 않고 좀 시간이 있으니까 뽑아놓고 좀 생각 정리도 좀 하고 뭐 여기는 제가 자질구레한 것들 있고 헤드폰 있는데 뭐 요거는 많이들 쓰시는 제품일 거예요. 요거는 H660S 사용하고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놀랍게도 중고예요. 그러니까 HD660S가 네. 오디오 좋아하시는 일반인 분들이 많이 입문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이게 재밌는 소리는 안 난다고 그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게 하이파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싸게 올라오는 거 그냥 제가 당근에서 겟했습니다. 17만 원 주고 산 것 같아요. 서울권이나 약간 이쪽 라인들로 오면 다들 당근을 그렇게 잘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만나고 왔던 지망생분도 네. 그렇게 당근으로 다 샀더라고요. 모든 장비를. 당근 너무 좋죠. 아무튼 그러면은 이 정도만 하고 네. 이제 앉아서 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강동구청까지 와가지고 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네. 휴대폰을 절대 딴짓하느라 보는 게 아닙니다. 질문지를 여기다 적어놨기 네.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음악을 시작하신 거죠. 네. 그때 당시에 뭔가 시작하는 계기가 누구나 비슷하겠지만 네. 뭐 어쩌다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지.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약간 특이한 걸 되게 좋아했나 봐요. 그때 당시에 이제 집에 셀렌디온 CD랑 보이즈 투맨 CD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항상 그 카세트에 넣고 운전하시면 틀어주셨거든요. 그때부터 막 그런 팝송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음악으로 좀 점점 깊어지는 것 같고 듣는 게 그래서 하다가 그냥 부모님한테 처음으로 저 피아노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 피아노 네 하고 싶으면 해라. 그래서 그럼 어디를 가야 되지 하다가 클래식을 많이 가지만 그냥 집 앞에 있는 게 실용음악 학원이었어요. 마침 완전 집 앞에 있는데 그래 뭐 학교 끝나고 여기 들려서 피아노 치고 가지 뭐 해가지고 실용음악 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그거를 좀 고등학교 때까지 길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2, 고3쯤 되면은 다들 앞으로 나는 어떤 학교에 진학을 해서 뭘 먹고 살지 이런 고민을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제가 꾸준히 해왔고 안 지칠 수 있게 하는 게 음악인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래 내가 사랑하는 건 음악이었고 좋아하는 것도 음악이니까 한번 음악을 해보자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여행을 갈 생각조차 안 했던 것 같아요. 여유가 너무 없었다고 느꼈고 스스로 루틴을 정한다기보다는 제가 딱 이 두 가지를 좀 지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에서 이제 이거는 내가 앞으로 평생 할 직업이다 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직장인들이 평균 몇 시간을 일하고 자영업자들은 평균 몇 시간을 일하지? 를 생각을 한 거예요. 20살 때. 했더니 보통 9 to 5라고 많이 하잖아요. 뭐 회사마다 상이하겠지만 근데 적어도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만큼은 내가 일해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딱 있어가지고 그거를 최대한 지키려고 했고 주 7일 근무를 최대한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출근 도장을 찍어서 일이 없어도 작업실에 나와서 앉아서 뭘 하고 진짜 이 워라밸 없는 직업. 하나는 뭔가 되게 저희가 하는 일이 전 제 생각이 다 맞다고 말을 못하겠지만 되게 막연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주관과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이에서 계속 트러블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걸 뚝심 있게 버틸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메모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작업 내용을 그냥 이렇게 막 쓰거든요. 지금 저도 보니까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글씨가? 네 믹스 하기 전에 막 이렇게 적어놨던 것 같아요. 뭐 GPT 같은 것도 막 물어보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적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메모장에 항상 이렇게 틀어놓고 크게 글씨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네. 했던 말이 나는 지금도 나아지고 있다. 이상한 사람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진짜 그걸 적어놓고 스스로를 세뇌하면서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나아지고 있고 더 나아질 수 있다. 이거를 계속 그냥 혼자서 계속 이렇게 되뇌이면서. 네, 그냥 다른 생각 하지 않게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절실한 기억이 있다면 누구나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약간 좀 다른 느낌인데 네. 저는 작업실에 포스터를 많이 붙여놨어요. 서태지라든가 뭐 락밴드도 붙여놓고 아이돌 음악 할 때는 아이돌 그 포스터. 네, 얼굴 한번 보고 전 포스터였어요. 원동력, 네. 동기가 뭐가 됐든 있었어야 네, 되니까. 또 음악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맞아요. 그거를 계속 주변에 둬야 되는 것 같아요. 20대 초반은 뭐 그냥 거의 토끼굴 파놓고 동면이었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뭐 되게 막연하기도 한 일이니까. 네, 그래서 일단 그냥 해보자. 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좀 과정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과정만큼 중요한 것도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간에 떼어놓고 볼 수 없는 그거라서 결국에는 증명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주변에 나 프로 작곡가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아버지 저 이번에 곡 팔았습니다.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말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말은 뭐 딱히 안 하고. 그냥 음악 하고 있다. 음악 좀 열심히 하고 있다. 이 정도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21년도에 작곡가로 이제 데뷔를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에이스란 그룹의 체인저라는 노래로 데뷔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타이틀이 돼가지고 네, 너무 운이 좋고 감사한 기회를 제가 잘 받아서 픽스가 되고 노래가 이렇게 딱 나왔을 때 그때 느낌은 기억나요? 이게 4년 전이라 제가 그때 당시에 음악을 할 때 저랑 같이 하셨던 스승님이 계셨는데 저한테 계속 해주셨던 말이 현재야 곡 못 팔려도 실망하지 마. 그리고 곡 기대하지 마. 팔리는 거.
그게 너에게 실패가 되고 상처가 될 거야. 이 말을 계속 진짜 만날 때마다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근데 그 말을 당시에 들었을 때도 아 맞다.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시장이나 회사의 니즈에 맞춰서 곡을 열심히 쓰고 그게 만약에 제 손을 떠났다면은 이제 그거는 더 이상 제 몫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건 이제 그걸 판단하고 듣는 거는 뭐 여러분들의 몫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들뜨지 않으려고. 네, 최대한 좀 이렇게 컨트롤했었는데 이게 처음에 곡이 팔렸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현재야 곡 픽스됐어 이래가지고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티저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티저 영상 딱 보고 아 내 곡이 진짜 세상 밖으로 나왔구나 이게 그때 딱 하면서 그때 막 눈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게 몇 살이셨어요? 24살, 3살이었던 24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감정이 드셨을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저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저보다 훨씬 열심히 사는 분들도 너무 많죠, 이 세상에. 아, 네. 그렇지만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것에 있어서 뭔가 염증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어렸을 때 제 자신은 약간 네. 패기로 버틴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제가 좀 골마져 있더라고요. 사실 워낙 훌륭하신 작가분들도 많고 해외에서 유명한 작가분들도 한국에 오시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쪽은 레드오션인 것 같아요. 토끼와 거북이 얘기하시나요? 알죠. 현실에서 토끼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스터 달고 가요. 맞아요, 더 빨리 가요. 거기서 내가 이 조그만 벽을 넘어도 이만큼의 벽이 아직 내 눈앞에 있구나. 그걸 확 몸으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막상 이렇게 뭔가 곡을 팔아보니까. 그래서 그때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약간 번아웃이 약간 네. 왔나요? 번아웃이 없었다고 하면 완전 거짓말일 거예요. 번아웃은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게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번아웃이 왔을 때 책을 좀 엄청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때도 음악도 하고 20살 때 뭐 이런 교류를 하고 문화를 접할 그런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막연하게 그 네이버에 쳐봤어요. 살면서 꼭 읽어야 되는 책 10가지 이렇게 딱 쳐가지고 보니까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이 진짜 이따만 하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내가 이거 다 읽어야겠다. 꾸역꾸역 읽다 보니까 그게 다 읽어진 거예요. 그 책에 써져 있는 글귀들이나 내용들이 저한테 너무 와닿게 닿아서 거의 1년 내내 책만 읽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게 평상시에 책을 진짜 안 읽던 사람이 네. 그 계기가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진짜 딱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군대를 이제 언제쯤 가신 거예요? 제가 2023년도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때 그래갖고 나이가 제가 26이었을 거예요. 엄청 일찍 간 건 아니네요. 네, 그렇죠. 사실 가면은 저보고 막 나이 많다 그러고 막 놀리고 그런 나이에 갔습니다. 사실 밖에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겠죠? 아시잖아요. 가 있어야 하루라도 일찍 왔어야 된다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은 그때 군입대를 뭔가 결심했을 때 음악을 완전히 내려놓을 생각이 있었는지 아니면 잠깐 멈추자 하고 그냥 군대를 가신 건지. 일단 첫 번째로 이 대한민국 남자라면은 군대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유발이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을 되게 좋아해요. 그게 역사학자가 인류사를 총망라하면서 공통적인 그런 역사의 그래프 속에 저점과 고점의 모먼트들을 집어내는 책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세상은 넓고 이 긴 역사 속에서 인간은 되게 짧게 살고 좀 철학 드림 같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너무 짧게 살지 않나. 우리는 그 칼세이건 책에 보면은 우리는 결국 우주라는 공간에서 먼지 한 톨도 안 되는 존재거든요. 못 다니죠.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짧게 반짝 빛나고 회광반조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사라지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경험을 못 해본다는 건 좀 아쉬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그럼 내가 이제 일단 군대를 해결해야 되니 군대를 가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뭐가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라고 해서 거의 그만둔다는 생각으로 갔죠. 처음에는. 그러면은 뭔가 그 군 복무 중에 아니다 그래도 그냥 다시 음악 해야겠다라고 뭔가 생각한 계기가 있었나요? 남성분들 다 아시겠지만 군대 가면은 할 게 생각밖에 없어요.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취침등 보면서 잠들기 전까지. 네, 밖엔 뭐 하고 살지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냥 생각 정리를 하면서 내가 나의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라고 계속 스스로 물었을 때 돈인가? 아니면 명예인가? 아니면 뭐 사랑인가? 막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면서 느낀 게 근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로 저로서 있을 수 있는 것이 되게 저한테 기쁨을 준다고 그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럼 결국 나한테는 음악밖에 없구나. 왜냐면 제 히스토리에 있어서 음악은 뺄 수가 없는 요소니까 내가 잠깐 방황을 했구나. 다시 한번 해보자. 오뚜기 정신으로 일어나가지고 굴러다니자. 제 채널에 올라왔던 제 친구 그 드럼 치는 친구도 네. 보면 호주 가서 2년 동안 드럼을 놓고 살았어. 근데 결국 다시 와서 뭐 다시 오셔서 그만둔 건 아닌데 네. 잠시 멈추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계기도 있고. 맞아요. 마음 편하게 연락할 사람을 봐도 보면 맞아요. 음악하는 사람이고. 맞아요. 네, 제가 사실 약간 오타쿠적 기질이 강해서 아, 애니메이션 되게 좋아하고 저도
네, 서브컬처 되게 좋아하고. 서브컬처 엄청 좋아하죠. 네. 그래서 애니메이션 감독님이 주변에 한 분 계셨어요. 어떻게 지인으로 알게 되신 분이. 근데 그때 당시 서브컬처가 군대 안에서도 엄청 유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군대 그 생활관 보면은 그게 뭐지 스마트 TV가 아니고 올레 KT 그 있어요. 그 애들이 음악을 거기서 들어요. 그러면 상위권에 있는 음악들이 그때 당시에 QWR 있었고 아이리 칸나 막 이런 애들 있으니까 아 요즘 군인 애들 이런 거 좋아하나 이러고 들어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아, 나가면 저런 거나 한번 써볼까 해가지고 써가지고 하다가 운 좋게 연락이 오셔가지고 잘 전역했냐 해가지고 아 네 전역했습니다. 최근에 곡 쓰는 거 있냐 한번 보내봐라 해가지고 마침 그 곡이 있어가지고 한번 보내드렸더니 아 괜찮은 것 같다. 내가 다음에 일 줄 테니까 한번 같이 해보자. 운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음악뿐만이 아니지 않을까요? 모든 세상이 그렇죠. 네. 모든 세상이 우연히 여러 번 겹치면 필연이 된다고. 아 소년 만화처럼. 그렇죠. 네. 사실 그런 것들도 생각해보면은 그런 흐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기회를 좀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발매했던 곡들이 뭐가 있나요? 터닝 메카드 가세 드림이랑 터닝 메카드? 네, 터닝 메카드 저희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터닝 메카드 가세 엔딩으로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도토리 문화센터라는 또 EBS에서 방영하는 웹툰 원작 애니메이션에서 또 엔딩으로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뭐 그것도 하고 최근에는 애니메이션 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계속 꾸준히 들어오죠. 데뷔 전과 후를 비교하자면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작곡가분들이 많이 관가하시는 게 있는데 이게 저는 완전 워크만 보면은 네. 마라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단거리 스프린트 막 뛰면은 어차피 지쳐서 뒤에 못 가요. 못 가요. 꾸준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데뷔 전엔 저도 몰랐어요. 그냥 무작정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절대 안 돼, 아닙니다. 안 돼. 사실 마음적 여유도 만들어줘야 되고 네, 맞아요. 그만큼 자신을 되게 잘 알아야 되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아까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하셨지만 거북이도 결국 자기 갈 길을 그냥 가고 있을 뿐이에요. 네, 언젠간 도착을 하거든요. 겪어보면 알잖아요. 아, 데뷔를 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토끼가 되는 게 아니라 거북이가 되는 거. 거북이는 장수합니다, 여러분들.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잖아요. 생각을 해보시면은 뭔가 그런 루틴들을 굉장히 지키는 거에 있어서 좀 많이 변하셨다는 거죠. 네, 좀 루틴뿐만이 아니라 저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좀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곡을 못 파시는 분이 계시다면 곡을 못 파는 나도, 곡을 팔고 있는 나도, 뭐 음악을 그만두려는 나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그게 가장 큰 차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이제 음악을 하면서 느끼는 고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것들이 좀 있으신지. 음악적인 고충은 워낙 너무 전문적인 채널들에서 많이 다루니까요. 사실 저는 음악으로의 고충도 결국에는 여기 진짜 중요한 거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음악적인 고충을 느끼는 것 자체가 내가 이걸로 잘 될 수 있을까? 그쵸.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거에서 출발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곡이 진짜 좋은가? 라는 질문 자체가. 그래서 음악적인 고충보다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계속 확인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사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는 게 진짜 아파요. 아, 그쵸. 이제. 마음 아파요, 진짜로. 그러니까 흔히 메타인지라고 하죠. 네. 그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30대 중반이 되오면서 과거의 이제 인간관계들을 바라보고 저의 실수들과 네. 저는 제 스스로가 빌런인 적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나와서 저도 엄청 많아요. 저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인간 사회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라고는 하지만 그 문제가 그렇다고 제 탓을 하진 않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메타인지는 하되 내가 빌런이었던 걸 알되 근데 그걸 온전히 내 탓으로 돌려버리면 상처밖에 안 받으니까. 힘들죠. 근데 메타인지 진짜 잘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계속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소크라테스 명언이 네. 괜히 그 명언이 아니에요. 너 자신을 알아. 네, 알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음악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뭐 굳이 또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혹시 진격의 거인 보셨나요? 아, 저는 그건 안 봤어요. 아 그래요? 최근에 운 좋게 정말 유명한 작곡가분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진격의 거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역삼동에 초대형 거인이 와 있다. 아, 그래요? 네, 빌보드에서 많이 활동하는 프로듀서들이 역삼동에 와 있다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초대형 거인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시장에. 많이 와 있죠. 근데 그 초대형 거인을 잡으려는 주인공이 돼도 멋있겠지만 초대형 거인 잡는 법을 연구하면서 또 살 방법도 또 같이 생각해보고 초대한 건이랑 같이 사는 방법 생각하면 돼요. 네 그게 가장 좋죠. 이거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좀 많이 깨닫게 된 건데 옛날에 그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곡이 좋아야 된다 일단. 곡이 좋으면 된다 이런 말 하시는데 그거를 물론 100%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너무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곡만 좋으면 된다가 되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회사에서 봤을 때 이거 우리 어떤 아티스트가 하면 되게 잘 어울리겠다. 아니면 애니메이션도 똑같아요. 아 이거 우리 캐릭터가 하면 장난 아니겠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장의 시선으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엔 저희는 회사한테 곡을 파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회사가 고객이고 뭐 커피를 팔아야 되는데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지 알아야지 그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작업하는 게 중요하다고 느끼지만 항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곡가는 그걸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참 이게 음악하면서 나도 대중이 있지만 네. 근데 곡을 쓰는 입장에서 그 대중을 또 이해하기도 어렵고 맞아요. 근데 사실 그 대중을 이해하기 전에 일단 회사를 이해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게 제일 가장 어려운 네. 일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네요. 아까 했던 얘기의 연장선이긴 한데 저는 작곡가니까 그 나의 색깔을 넣는 과정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 자기의 곡에. 근데 이 색깔을 넣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잘 모르는 거니까. 근데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계속 이 기준을 맞춰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내가 좋을 땐 이게 좋은데 이 사람들은 안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니 내가 들을 땐 이게 별론데 이 사람들은 좋아할 수도 있고, 이런 경험 되게 많거든요. 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아 과연 이걸 이 사람들이 좋아할까? 아니면 과연 이걸 회사분들이 좋아하실까?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고민이고, 그게 결국 다 음악적인 거랑 다 연관이 돼가지고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간극을 잘 잡는 게 가장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려고 하신다고 네, 하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된 거고 네. 그 계기 같은 건 혹시 무엇이었는지.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이실 음. 수도 있어요. 사실 저는 이 사람들이 사는 게 뭐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되게 우매한 걸 수도 있는데 어차피 다 해를 보며 살고 다 어차피 비슷하게 살고 결국에는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전 그게 음악이라고 해서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술이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고 누구나 다 특별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대화나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나 그 사람들의 경험을 이 대화로 제가 습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책이랑 미디어를 보는 거랑은 또 아예 다른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작곡하시는 분들이나 혼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특히 혼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누굴 만나도 상관없으니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얘기를 좀 하라고. 생각보다 낯선 사람이 다가오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순수하게 대화를 하는 목적이니까요. 대화라는 건 정말 중요하죠. 네, 그래서 좀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되게 음악적인 영감을 얻을 때도 되게 많아요. 저도 비슷하죠. 뭐 비슷한데 꼭 음악하는 사람이 음악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냐라고 한다면 솔직하게 저는 얘기하면 솔직하게 네. 음악하는 사람만 만나면 제 기준에서는 사회성이 점점 결여돼요. 너무 음악하는 사람들만 만나니까 고립이 돼요.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게 학창 시절에서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장을 해온 친구들이 있잖아요. 음악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전혀 다른 분야로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친구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만났거든요. 정말 친한 친구들이기도 하지만 너무 다른 분야의 삶을 사니까 네. 왜 만나려고 했냐면 이 친구들의 분야를 모르게 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할 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은 할 말이 있는 것과 없는 게 너무 큰 갭 차이를 만드니까 네, 맞아요. 이야기거리를 계속 만드는 게 그게 결국에는 음악을 할 때도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완전 무시할 수 있는 그건 아니어가지고 대화를 많이 하는 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완전 포스트 프로덕션은 아니지만 이 애니메이션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결국에 음악은 미디어라는 컨텐츠에서 봤을 때 음악은 제일 아래에서 고려하는 순서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캐릭터 IP, 그리고 그 다음에 영상, 음악은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사람이 뭘 좋아하고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시선이 다르구나. 근데 그게 진짜 조금이라도 일찍 깨달아야 돼요. 조금만 늦으면 네. 아 내가 그때부터 왜 안 했지? 네. 가 진짜 너무 늦게 깨달아요. 저는 20대가 다 지나갈 때쯤 깨달았으니까 정말 후회를 많이 합니다. 혹시 지금도 지금 시점에서도 뭔가 음악을 계속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혹시 있으세요? 이건 제가 음악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일을 하던 간에 계속 해야 될 고민이고,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고민이지 않은가 싶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게 뚜렷하고 하고 싶은 게 뚜렷하니까 제가 어떻게든 이뤄내야죠. 이뤄내고 그냥 계속하고 버티고 그렇게 재밌게 하려고 또 하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어떻게든. 어떻게든 뭔가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나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게 있으세요? 안 그래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트랙 하셨잖아요. 저도 네네. 트랙으로 시작을 했지만 네. 트랙 하는 사람들은 사실 EDM을 뗄 수가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
EDM에 관심이 없다가도 트랙을 시작하게 되면 EDM 좋다 이렇게 약간 네이징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채널을 하나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시작을 하셨어요. 네, 플립 더 송이라는 채널이고 뭐 아직은 영상이 많이 없지만 계속 꾸준히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어떻게든 하려고 어떻게든 해낸다. 그 컨텐츠 자체는 뭐 상업적이나 뭐 네. 포트폴리오가 아니고 순수히 저의 음악적 발산을 위해서 하고 있는 채널이니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음악을 할 때 좀 가장 뭔가 두근거리는 순간들이 좀 있나요? 첫 번째로는 모든 분들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만든 건데 내가 꽂힐 때 이거다. 막 주변 사람 다 불러가지고 들어보라고 지금. 근데 막상 들으면 나쁘지 않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거는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본인 곡을 사랑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버는 게 제 가치에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이게 정산받거나 금액을 이제 받을 때 작가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주거나 아니 PD님 감사합니다 뭐 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 금액이 크든 적든 그냥 내가 이 10원을 벌어도 정말 내가 의미 있어 하는 일로 벌었구나 라고 느낄 때 정말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게 돈이 되든 안 되든 이게 기회가 별로든 아니든 일단 해가지고 그걸 계속 쌓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기분을. 중요하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일도 생각보다 별게 아닌 일이 없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별거 아닌 일은 없어요. 네. 일단 별거라고 생각하면 별거일 수 있지만 네. 근데 생각보다 모든 일들은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큰 일들이 되는 거니까. 네, 맞아. 작가님을 그러니까 이제 현재님을 버티게 하는 게 있다면 저는 자기를 계속 돌아보는 일이라 생각해요. 아까 계속 제가 중요하게 계속 거의 뭐 메인 네. 주제다시피 얘기한 그 내용이 그쵸, 있는데 그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해요. 그게 막 나를 놓는 게 아니고 전 자기를 잡고 있는 게 더 사랑하는 일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 거에 최대한 집중을 하고 그런 게 너무 중요하다고 느끼고 그게 제가 좀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 같아요. 가장 큰 요소. 네. 그러면은 이렇게 작가 생활을 하면서 뭔가 하루하루 마무리하는 순간들에서 좀 드는 생각 같은 것들이 좀 있으세요? 뭐 그날 얼만큼의 에너지를 소모했느냐에 좀 다르지만 아시겠지만 그쵸. 주로 하는 말은 오늘 내가 한 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 아니면 이게 만약에 좀 스스로 실망을 했으면 내일 더 열심히 하자. 그냥 스스로의 리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뿐만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만나도 내가 이런 게 조금 부족했구나. 아니면 내가 이런 걸 잘했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되돌아보는 것 같아요. 그 하루를 이제 네, 리뷰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요. 자신의 리뷰를. 네. 그러면은 그럼에도 뭐 정말 계속 했던 얘기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지금 이 일을 계속 하는 이유는 그냥 딱 한 문장인 것 같아요.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이거에는 정말 내 열정을 다 쏟을 수 있으니까 100%만큼 부모님들이 자식분들한테 이렇게 에너지를 쏟고 열정을 쏟는 거는 그 열정을 100%다 쏟을 수 있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악은 저한테 그런 거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러면은 앞으로 5년 뒤에 자신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5년 뒤에 저한테요. 아니면 더 길게 10년 뒤에 10년 뒤 괜찮은데 뭔가 제 자신한테 하는 말이라면 그때는 괜찮니? 잘하고 있니? 열심히 갈게. 약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우선 단기적인 목표는 우선 저의 작품들을 셀링을 통해서 이게 소비가 되면은 너무 베스트죠. 하지만 모든 상황이 그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든 제 곡을 뭐 작곡가 분이 됐든 영상을 하시는 분이 됐든 여러 사람들에게 일단 최대한 들려주고 뭐 그런 과정에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 그게 저의 올해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 이제 본인에게 음악이란? 저한테 음악이란 그냥 이러면 좀 오글거리긴 한데 근데 이때 아니면 못할걸요? 진짜 오글거리는데 진짜 잘 안 하거든요 이런 거.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진짜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니까 잘하자 약간 이런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가야 될 네. 동반자 같은 네, 느낌이라 맞아요. 오늘 이렇게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함께 했는데 어떠셨는지? 저는 오늘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살짝 걱정했거든요. 이게 음악 하시던 분이고 저도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막 되게 음악적인 얘기로만 가지 않을까. 근데 생각보다 그러진 않았고 네. 너무 재밌고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항상 저는 느끼는 게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사람 만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저도 이렇게 영상 차원에서 만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러다 보면은 의외의 일들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또 의외의 일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지금은 아마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은 못 느낄 거예요. 이게 아마 저희처럼 겪은 사람들이 보면 그치 나도 그랬었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될 거예요. 네, 너무 유익한 시간이고 네.
아무튼 지금까지 영상을 일단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같이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채널 자바트의 슈브로였고요. 오늘 만난 작가님 저는 작곡가 유현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